후반전과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하는 단합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 추진과정 설명과 추진준비위원회 소개, 설명회 질의응답 순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시는 핸드폰은 좀 매너 모드로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남산 3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협력업체를 바로 소개하고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서브 SNC의 황일경 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상하건축사 사무소의 박상영 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협력업체들을 방금 소개해드렸고요. 수고하셨다. 그리고 수고해달라는 의미로 큰 박수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다음은 남산 3구역의 지금까지 사업 추진 경위를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10일 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과 함께 용산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서 그 신양식으로 개정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가지고 명부 등의 사업의 시작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저희 제1차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회의에 의원 및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우리 남산 3구역 규약의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25년 9월 25일 용산동 2가 17-7번지 1층에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용산센터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2025년 10월 23일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서 남산 3구역의 통장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자, 25년 11월 27일 제2차 추진준비위원회가 열렸고요. 협력업체로 무료자본 형식으로 MOU 계약을 방금 소개해드렸죠. MOU 계약을 협약했고 오늘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는 의결, 그리고 추진준비위원 2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금에 대한 차입 방법이랑 그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홍보 활동하시는 OS라고 하는데 홍보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렇게 해서 25년 12월부터 홍보 직원 최초 6명을 투입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명이 움직이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1월 10일 제1차 주민사업 설명회 개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남산 3구역 신속통합기획 추진준비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개최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준비위원님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애 준비위원님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전호찬 위원님 올라와 주시고요. 자, 홍성우 위원님 올라와 주시고요. 이경아 위원님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김민아 위원장님도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자, 먼저 인사드리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남산 3구역 소유주민들을 위해서 인사!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셔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더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자, 오늘 간단히라도 좀 인사 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복이 많아서 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3달도 조금 지났는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소개받으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그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개요 정도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렇게 설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추진위원들 무신양면으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부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매일 출근하셔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시고 누구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직원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거에 대한 그런 함께 좋은 구역을 만들고 또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단시일 내에 정말 화이팅해서 좋은 성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산 3구역 현행 규약상 15명의 추진준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석이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석은 주민 내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비워놨고요. 많은 협조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안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 구역 발전에 보탬과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소유주님들 혹시라도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 준비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모시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뵙고 삼고초래라도 해서라도 반드시 모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받기 전까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받은 후에는 바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산 3구역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부동산 서브 SNC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부동산 서브 SNC의 황일경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남산 3구역 이제 신통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산 3구역 저희가 지금 여기쯤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면적은 13,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변 한번 보시죠. 동암 1구역, 동암 2구역, 동암 3구역, 남산 2구역, 남산 1구역, 용산 1구역, 용산 4구역, 용산 3구역. 네, 이렇게 많은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거의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앙법원에서 나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네, 모르셨죠? 왜냐하면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다른 구역들보다 굉장히 늦게 출발했는데 소유자분들을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아직도 동네에 이런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늦은 편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빨리 힘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저희 해방촌에 가는 이미지를 좀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멋진 야경이 있는 이미지를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야경은 너무 예쁜데 제가 이 동네 오면은 주차 때문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네,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하고 내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야 되고 적어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으로 우리 동네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재개발 사업구역이야.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 얼마에, 건폐율 얼마에, 어떻게 지어야 해 라는 거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이 계획 단계를 저희가 계획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 5년이 걸렸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재개발 사업 나오고 얘기 나오고 10년, 15년, 18년 이거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추진위 조합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심의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청산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해주겠다는 게 신속통합이 되겠습니다. 네, 신속통합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역 지정의 단계를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돈을 걷지 않고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업체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주민들이 신속통합을 하고 싶어요 해서 동의서를 걷어서 내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신속통합 가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적당하게 조건들이 갖춰진 현장이라고 하면 신속통합계획으로 대상지로 선정을 해줍니다. 해주면은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그것을 신속통합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초반에 신속통합이 지금 나온 지도 2022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2년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1년 정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 데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노후도도 맞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 재개발에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하기 매우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환경,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적으로 신속통합은 이렇게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결정해서 인가를 통합시민까지 해주고 기존의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층수 완화, 사실 저희 구역이 가장 예민한 게 층수일 거예요. 남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자연을 물고 있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층수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성도 함께 서울시에서 해주는 만큼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신속통합을 하겠다고 준비위원회에서 연건을 용산구청에서 이미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저희가 동의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후보지로 신청을 해서 후보지 신청이 된 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신속통합 대상지로 선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30% 이상이면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선정이 되려고 하면 60% 조합원님들의 소유자분들의 60% 정도의 동의는 받고 들어가야지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신속통합으로 선정된 데가 지금 100군데가 넘습니다. 12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객관적인 저희 노후도는 물론 맞아야 합니다. 그런 맞는 구역 중에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경쟁이 붙었을 때는 동의서가 높은,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어도 60% 정도는 걷어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호암 1구역, 경호암 3구역 인근에 저는 이미 선정이 됐죠. 선정이 돼서 정비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거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리고 나면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구역을 예를 든다면 남산 3구역이 될 수 있고요. 구역명은 이제 그때 정해지겠지만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나고 도시계획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구역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지방사를 뽑고 그런 과정들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후보지를 저희가 60% 정도 걷어서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쭉 가는 과정이고요. 이것들이 약 1년 정도, 예전에는 24개월, 2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거의 1년이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구역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사이에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 내 집이 얼마 쳐주고 내 분담금이 얼마가 돼야지 내가 이거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 많이 해요. 그거 당연한 말씀이세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법적으로 저희가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그 시전에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인 거지만 이거라도 보시고 정말 이렇게 가는데 찬성을 하시는지 또 동의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할 즈음에 또 저희가 추정 분담금 또 한 번 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건축계획을 포함한 통합심의를 받고 나면 사업시행인가 즈음에 저희가 또 추정 분담금을 또 한 번 안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 조합원 분양이랑 일반 분양이 나뉘면서 관리처분이라고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또 분담금을 안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분담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 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부담하시를 보지 않은 건데 이 사업은 절차 사업이라서 처음부터 확정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해야지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가 들고 다른 지출들이 얼마가 들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분양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추정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만큼입니다 라고 저희가 분담금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정도 돼야지만 좀 정확한 거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요한 단계들은 모두 조합이 되시면 조합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셔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 여러 번의 분담금을 고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공사비도 사실 몇 세대가 들어갈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은 저희가 조합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면목 7구역이라는 신통기 1차 공모 후보지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가장 빠른 현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2022년도, 2021년 연말에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정말 정비계획 수립을 5월달에 착수해서 신통안 수립하고
하는 데까지 딱 14개월이 걸렸습니다. 14개월 걸리고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걷어서 일반 주요 결정화 도시계획 심의하고 결정고시 받는 데까지 1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선정부터 구역 결정고시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더 단축돼서 1년 안에 끝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결정고시가 2024년 재작년이네요. 2024년 1월 달에 고시가 났고요. 그해 5월 달에 추진위 승인을 받아서 8월 달 3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9월 달에 받고 6월 달에 시공사 선정, 작년 6월에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이미 통합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심의가 금년도 상반기에 나면은 올해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에서 내년 하반기 2주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이 옛날처럼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예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추진위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개개인별로 고민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재산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서 남들 개발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설계사무소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를 내시고 신속통합 후보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예시 이미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이 개발이 되면은 한 몇 세대 정도가 생긴다,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개발이 됐을 때 뭐 이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예시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이제 고도가 좀 높다 보니까는 남산을 이제 좀 밝히는 이제 별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라스 하우스라던가 이제 연도형 상가를 이제 좀 계획을 해서 뭐 이렇게 한남더위라던가 그런 부분에 좀 이제 근접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예시 이미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남산 조망이라든가 이제 용산공원 조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레벨 계획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최고 높이 같은 경우가 약 10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소홀로가 지금 레벨이 지금 100이라고 좀 찍혀 있어요. 이제 저희 레벨 같은 경우에는 67부터 90까지가 올라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홀로 높이를 이제 넘을 수가 없다 보니까 층고가 이제 만약에 한 2.8m, 2.9m라고 보시면은 이 67.3레벨 쪽에 있는 곳은 이제 약 10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90레벨 있는 쪽은 약간의 지반을 내려서 500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남산 조망이나 용산공원 조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열린 배치가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용산공원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남산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는 굉장히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배치를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세대 정도가 나오는지 봤는데 한 677세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지금 건축사 사무실에서 잡은 거고, 향후에 서울시에 이제 후보지가 신청이 되고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잡아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게는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완화를 시켜줄 거고, 그래서 더욱더 좀 좋게 좀 잡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제 10층 구간이 될 것이고요. 이쪽에는 약 5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역 특성상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변으로 해서 상가를 좀 배치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남측에도 빌린 상가를 배치해서 사업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평형대 같은 경우는 16평형부터 46평형까지 좀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지는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경 예시도를 좀 갖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남산이나 그런 것과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린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유리한 곡선과 화계를 이제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외부로 다 나가야지 이제 공원이나 그런 것들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장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 단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한 조경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금 개발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놀이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세대 평면입니다. 단위세대는 워낙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게 이제 16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베이로 해서 필수 요소는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침실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욕실 공간을 좀 배치해서 컴팩트하게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구형입니다. 지금 4베이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단지 특성상은 이제 3베이가 좀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이제 3베이여도 침실은 3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좀 확장해서 좀 충분히 이제 실사용에 이제 극대화하도록 좀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8사형입니다. 8사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제 4베이라던가 이렇게 쭉 펴진 이제 판상형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좀 타워형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타워형이어도 충분히 이제 침실 3개라던가 큰 드레스룸 그리고 수납 공간들이 다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충분한 다용도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테라스 하우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지가 될 것 같은데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5베이로 해서 침실이라던가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충분한 또 테라스 공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114형인데 114형 같은 경우도 침실이 3개와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이면으로 다 이렇게 조망이 가능한 거실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고 계시면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지 내부에서 이렇게 피트니스 공간이라던가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요가룸 등을 좀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도서관이라던가 이렇게 동호회실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 안에서 모두 다 즐길 수 있도록 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제 힐링존이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우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피룸 그리고 프리미엄 티룸이라 그래서 여가 생활들을 다 즐기고 손님들이 왔을 때 충분한 이렇게 공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계 특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예시 이미지로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지금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가에도 굉장히 좀 힘을 실어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대면형 상가로서 그리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상가 전용 주차장을 배치해서 언제든지 상가를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부동산 서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용주차 공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단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대당 약 1.5대 정도는 계획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당 약 1.5대와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확장형 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에 5.1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문콕이 나거나 뭐 그런 것들 차량에 이제 피해가 없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전기차 충전 공간이라든가 건식 세차 공간이라든가 가족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편의 시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좀 예시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후보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60%가 넘어서 후보지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공간들을 만들어 올 거고 세대를 만들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좀 동의서를 빨리빨리 내주셔가지고 이제 추후에 6월 달에부터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최대한 좀 빨리빨리들 동의서를 내셔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법무사법인에서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선웅 법무사입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를 하면 법무사들을 많이 접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예 태생부터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무사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을 가장 오래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한 조합은 한 200여 개, 수준이까지 하면 300여 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무사로서의 경력과 지식 구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장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엑셀 이걸 PPT로 만들려고 하니까 장수가 너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라고 만들었고, 이 자료는 뭐냐면 우리 남산 3구역 인근에서 최근 2년 동안 진행됐던 현장들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회와 그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현장들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뭐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도시 어떤 설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우리 구역 근처에 있는 인근에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그 파란 색깔 느낌이 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끝나고,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동암 1, 2구역은 용산구청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1년여 시간을 들여서 그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최근 엊그저께 목요일 날 이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협의를 용산구청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게 동암 맨 위측 1구역, 3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걸린 시간하고 아까 이제 부동산 서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단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청파 3구역은 우리하고는 조금 떨어졌죠. 속대 뒤쪽인데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 업체하고 설계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회의를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 남산 1구역은 올 작년 11월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업체를 용산구청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걸리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 업체를 뽑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3구역, 여기도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구역이죠. 여기는 작년에 후보지 선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용산은 이것이 정비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멈추고 해지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관에는 실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실선을 없애는 그런 절차,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절차 때문에 용산 3구역이 올 상반기에 아마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명칭이 가장 흡사하죠. 남산 2구역. 남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후보지 선정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남산 3구역이
후보지 동의서를 받고 첫 번째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근 지역의 요 내용은 특별히 뭐 이렇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인근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나머지 구역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도가 바뀔 때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앞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서를 내는 거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들자는 얘기가 현재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을 할 건데 어떤 정책과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그 계획을 짠 거를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가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그 비용 중에 뭐가 줄어드냐면 우리 구역에 여기 이제 정비사업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문 용어보다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땅에 여기 어떻게 도시 계획을 세울 거지? 여기에 설계는 어떻게 세울 거지? 이거를 보통 재개발은 우리들이 그 비용을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후보지로 된다면 우리 구역이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에서 미리 한번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구성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는 거는 우리 구역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나올 거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서울시에서 용산구를 통해서 우리 것 좀 대신해줘. 이것이 지금 걷고 있는 신속통합 후보지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것이 막 조합 설립이 되고 뭘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맨 위에 단 한번 봐보실래요? 맨 위에 단 보면 구역명, 면적, 후보지 등등 나오다가 용산구청 설명회라고 요 끝에 쪽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체하고 설계업체를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구역에 좋은 방식의 계획을 다 짜고 그 짠 거를 나중에 주민들 앞에서 구청에서 그 계획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의견조사서. 지금 이렇게 관에서 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호암 1과 동호암 3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의 동의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위원회 통과해서 이제 추진위원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거는 조합 설립을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오해를 하셔서 뭐 내 재산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과 내 부동산 우리 이 인근 지역의 개발을 계획을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한번 니들 돈으로 짜봐. 그리고 그 짠 계획이 맞으면 우리가 그때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소문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의서 내주면 뭐 내 집을 어떻게 한다. 저의 직업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추진 주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구역에 우리가 모든 땅은 색깔이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여기다 뭘 줄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관의 돈으로. 그리고 그 관에 짠 계획이 설명을 해줘서 맞으면 그때 우리 참여할게요라고 참여 의향서를 주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관 보고 신속통합이라는 걸로 우리 좀 해줘.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지금 신속통합하고 모아타운 말고는 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구역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미 용산은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있는 게 동호암 2가 빠져있을 겁니다. 동호암 2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얘기를 못 들어서 정리를 못했고 그 일대 아실 겁니다. 소월길 밑에 후암시장까지가 동호암 1, 용산구 앞이 동호암 3, 우리 구역 옆이 남산 1, 2, 3 어디도
이런 방식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호함 1, 3 보면은 이렇게 2,000세대를 질 수 있다, 1,800세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개인이 누가 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용산구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이게 새해가 되니까 또 얼마나 많이 또 후보지들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게 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이제 그 중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대비되어 있을 때 선정을 후보지로 해주겠죠. 후보지로 선정을 해주면 관에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높게 보는 게 아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있지만 이거는 그 용산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릴 때 모 구역에 대해서 쓴 의견서입니다. 주민 참여 의향이 너무 강함으로 여기는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서울시에 올렸어요. 요 위에 있는 표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구역입니다. 보통 의향서나 동의서를 보면 75%를 다 상회합니다. 왜냐면 재개발을 하려면 종국에 가서 조합 설립을 하려면 75%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의견서가 75%가 넘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도 문제도 거기가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내는 지금 의견서, 동의서가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내 소유권에 침해되는 건 단 1도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재산 가치를 이 구역을 한번 계획 좀 세워줘봐. 관에서, 관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도 내가 생각한 거 안 맞아. 그럼 그때 의견서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뭇거리는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화면에 못 띄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책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 인근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준비 그래서 용어도 우리 잘 봐야 돼요.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준비위원장이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는 관에서 승인받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단톡방에 보면 이상한 말들도 있지만 그냥 무료 봉사들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 자기들 소유권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계신 분들이 다른 오해 없이 이번 동의서의 의미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동의서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엔지니어 파트가 있는 거고 또 저희 같은 법무사, 또 변호사, 회계사들은 여러분들의 공통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모르긴 해도 집이 몇 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증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팔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증여 세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런 설명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추진준비위원회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무료 MOU 체결된 업체들이지만 비용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상담은 그러면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들 또 나와서 인사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어느 것 하나 거스르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접수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이희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좀 감격스럽고 좀 감사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유년기를 포함해서 오랜 시간을 북촌 한옥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남산이 늘 보였고 그리고 폭죽이라든가 아니면 저 정서 이런 부분들을 향유하면서 유년기들을 좋은 기억들로 잘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 제가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출자하게 될 것이고 공동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공동으로 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적법하게 이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이라든지 도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서울시 조례라든지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각종 규정과 법령들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헌집이라고는 하지만 그 헌집의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적법한 절차,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있을 때는 그 분쟁의 해결이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사업에 관한 속도도 붙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협력사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께 아낌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최근에 논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의결되었던 내용 가운데 그 기부금 내지는 후원금 내지는 기금에 관한 그냥 하나 다 이제 다 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업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까 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진준비위원회이다 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또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금을 내지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출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자는 무상으로 그냥 후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무상 증여가 될 텐데요. 반드시 그럴 또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하신 내용들은 일종의 약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후원금 내지는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께는 추후 나중에 이제 조합 설계가 된다거나 또 재원을 다시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 예컨대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법령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비용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에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는 그 취지의 의결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은 내용은 추후 사업의 주체는 최종적인 주체는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조합이 될 건데요.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적법하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단순히 구두도 계약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두도 계약인데요.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도 계약이지만 반드시 문서로서 계약의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여러분들께도 중요하고 또 권장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분 여러분들께서 만약 후원금 내지는 기금의 형태로 사업 지원 주체, 사업 추진 주체에게 힘을 좀 보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라옵기는 반드시 문서화된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추후에라도 내가 출연한 기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들을 꼭 걸어 놓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약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작성이라든지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의 분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자산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조력을 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이제 법률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구역 내에서는 종교 용지들이 있고 또 이제 교회들이 있고 하는데 협상이나 아니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나는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나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의 분양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될지 주택과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주택과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서울 전역 25개구가 투기가를 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구역도 있고 다른 투기가를 지구에 물건이 있는데 그럼 나는 둘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공통적으로 내지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또 질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궁금하신 사항들을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또 개별적인 오픈하기 좀 곤란한 개별적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추진준비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질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법률 노하우에 아낌없이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제일 말씀드리기 힘든 얘기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얘기가 좋은 얘기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 김철환 평가사입니다. 저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정비사업 전문 감정평가법인이고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일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정하는 일이죠.
현존하는 물건의 종전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주택의 분양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결정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후보지 선정 및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정 분담금 작업을 하게 돼요. 정확한 명칭은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산출하는 우리 추정 분담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분담금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때 선정하는 목적은 전체적인 개발 사업의 이익을 키우는 그런 작업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이익을 내 지분만큼 분배하는 작업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은 개발 이익을 키우는 방향, 그 부분에 중점을 더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그 정비사업 그 감정평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산 3구역에 분담금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정평가사 하나 감정평가사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1, 2, 3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물론 나중에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보이는데요. 한 480개 정도로 소유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네, 됐습니까?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30